75세 박만수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낡은 서랍 속에서 꺼낸 두툼한 봉투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0억 원. 믿기 어려운 숫자였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거금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니.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걸 숨겨야만 해. 가족에게 알리면 다 무너질 거야. 만수는 봉투를 꼭 껴안았다. 젊은 시절 돈 때문에 형제들과 원수가 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작은 유산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다툼. 그 후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적이 없었다. 내 가족도 그렇게 될까? 20년 전 아들 박진우와 마지막으로 다툰 날을 떠올렸다. 사업 자금을 달라며 찾아온 아들에게 없다고 했던 그날. 진우는 아버지는 자식보다 돈이 더 소중하시군요라며 등을 돌렸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만수는 결심을 굳혔다. 먼저 가족을 찾아가 보자. 돈 없이 그저 할아버지로서. 그들이 진짜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말하자.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앞에서 만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니 괜히 위축됐다. 낡은 운동화와 때 묻은 작업복 차림인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그래도 가야지. 내 아들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섰다. 1503호.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네, 누구세요? 며느리 김소영이었다. 2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버님, 소영아, 오래간만이구나. 소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여보 나와봐요. 거실에서 진우가 나왔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2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차가운 목소리였다. 만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바빴어 그동안. 바쁘셨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고 갑자기 나타나서 바빴다고요. 소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일단 들어오시라고 해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도 당황감이 섞여 있었다. 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주머니 속 봉투가 만져졌지만 꺼내지 않았다. 미안하다. 그동안 걱정 끼쳤다. 저녁 식탁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소영이 준비한 음식이 푸짐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대체 20년 동안 뭐라고 사셨는지 연락 한 번 안 하시고. 할 말이 있었는데 못했다. 할 말이요? 진우가 비웃듯 웃었다. 20년 전에 사업 자금 달라고 했을 때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할 말이 없으셨나요?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도 어느 정도 돈은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이 위험해 보였고 노후 자금이 걱정됐던 것도 사실이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아버님이 부담스러워요.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수의 손이 다시 주머니로 갔다. 50억이 있다고 말하면 이들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 하지만 그건 자신이 원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너희들이 생각이 바뀔까?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돈? 아버지, 지금 돈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로 그럴까? 만수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동안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그날 밤 만수는 작은 다다미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진우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거실에서 소영과 마주쳤다. 그녀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내밀었다. 아버님 잠 안 오세요? 고맙다. 소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아버님 저 때문에 기분 상하셨죠? 아니다. 사실은 소영이 망설이다가 이어갔다. 아버님이 보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래요. 만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말로 진우 씨가 밤마다 아버님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건강하실까 하면서요. 화가 난 것 같아도 정말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랬구나. 내일 아침에는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된장찌개 해드릴게요. 진우 씨가 가르쳐줬어요. 아버님이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만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오늘 밤에는 편히 주무세요. 소영이 자리를 떠난 후 만수는 봉투를 다시 꺼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다음 날 아침 소영이 약속한 대로 된장찌개를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만수는 고향 생각이 났다. 아버지 앉으세요. 진우가 의자를 당겨주었다.
아침 식사는 전날과 달랐다. 여전히 어색하긴 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오갔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농사 지으며 살았지. 혼자서. 힘드셨겠어요. 괜찮았다. 너희들은 잘 살았니? 진우와 소영이 눈을 마주쳤다.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진우가 말했다. 사업도 몇 번 실패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미안했다.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원망만 했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소영이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님도 함께 사시면 어때요? 만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드디어 가족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진우와 소영이 숨을 죽였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서 방으로 가서 봉투를 가져왔다. 무거운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진우가 물었다. 50억이다.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받았어. 진우와 소영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50억이요? 소영이 입을 막으며 물었다. 그래서 만수가 말을 이었다. 너희들에게 말해야 할지 숨겨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진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중요했다고요. 그래도 이 돈은 우리 가족을 위해 쓰았구나. 만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너희들 빚도 갚고 손자 손녀들 교육비도 되고.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가장 고마운 건 돌아와 주신 거예요. 세 사람이 서로 끌어안았다. 2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오해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만수가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진우의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12살 손녀 예진이와 9살 손자 민호가 할아버지에게 달라붙었다. 할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예진이가 말했다.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단다. 저녁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소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진우가 사온 케이크,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까지. 만수는 흐뭇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50억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다. 함께 있어서 서로를 사랑해서 행복한 거였다. 이 돈으로 새 집도 사고 가족여행도 가자꾸나. 좋아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만수는 생각했다. 돈은 도구일 뿐이라고. 진짜 소중한 건 함께하는 시간,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고. 50억이라는 큰 돈을 얻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되찾았다. 바로 가족이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20년 만에 찾은 집에서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과 함께.